안녕하세요. 학술적 글쓰기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지금 동영상 설명에서 해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험 대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논증적 글쓰기를 통해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역량을 길러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역량인가요? 5가지 역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기진단 활동을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했던 자기진단 활동을 통해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분석 역량을 갖추기 위한 연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역량이란 무엇인가 보시면 현안 문제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낱낱이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시한 현안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탐색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기 진단 활동을 거쳤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나름대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역량은 문제 해결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를 접하게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한 가지만 존재할까요? 자, 여러분,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오지선다 문제 중에서 답을 하나만 고르는 연습을 우리 사회에서 학생 시절부터 많이 해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라고 비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답이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한 자신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서 나름의 해답을 찾아보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 발견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존 방식과 차별성을 갖거나 그 문제로부터 새로운 문제를 착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고를 확장하여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에 파생되는 문제, 새로운 문제로서 계속 이어가면서 탐구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창의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른 생도들이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그 내용을 공유해보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머릿속에 정확히 많이 암기해야 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했던 과거 사회와 다른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여러분만의 시각과 관점이 드러나도록 형식과 내용을 구성하는 능력, 이것은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엄청난 시도라기보다는 우리가 불편하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더 낮게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식 또는 기존의 것과
약간 다른 접근을 하는 사고의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의사소통 역량을 글쓰기를 통해서 길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이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와 타인 사이에 놓여 있는 생각 견해의 틈, 간극이 있다면 그것을 좁혀나가고 내가 표현하는 생각과 견해를 상대방이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증적 글쓰기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제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사고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성을 지닌 합리적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와 비판적인 사고에 근거하여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 의사소통의 방식으로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이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 경험해 보신 것처럼 다양한 근거 자료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론과 기법에 의한 분석 활동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분석을 통한 글쓰기의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나름 비판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특성, 나라는 사람의 주제를 표현하기에 적절한가, 이것을 다른 결과와 통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사고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글쓰기의 목표는 논증적인 글쓰기이다. 단순한 나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단편적인 글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학술적, 논증적 글쓰기를 시도하는 교과목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에 근거하여 주제를 이해할 수 있게끔 비판적인 글쓰기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쓰기의 단계적 사고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는 분석과 평가의 과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분석과 평가를 각각 두 단계씩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1단계에서는 평면적 요약, 2단계에서는 분석적 요약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평면적 요약에서는 여러분이 자기 진단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던 중요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버킷리스트 적어보기 활동을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생도들은 또 이렇게 이렇게 나랑 좋아하는 것, 해보고 싶은 것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와 같이 자신이 기록한 것,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막연하게, 나라는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분석을 거치지 않고 막연히 생각했던 비분석적인 통념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분석 1단계를 거쳐서 이제 2단계로 가면 평면적으로 요약했던 것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적 요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글쓰기의 논증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자기 진단 활동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도출할 것이냐, 어떤 특성을 포함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도록 하고, 그것을 교수님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15개에서 25개 이하로 구성을 한 형태가 바로 어떻게 보면 요양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정한 그 주제, 자신에 대한 특성을 포함하는 글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평가의 단계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3단계에서는 분석적 평가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좀 전에 논증을 구성하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활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적은 이 요약한 내용, 그리고 어, 나의 주제를 15개 이상 나열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종합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 중에 어떠한 것은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낫겠느냐라고 하는 그 논증이 형식적으로 타당한가, 그리고 내용적으로 전체 주제를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단계가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제 비판적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정당화 글쓰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착안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논증을 구성하여서 이제 에세이, 글쓰기를 시작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좀 전에 살펴보았던 네 단계를 활동 중심으로 해서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평면적 요약이라고 하는 1단계의 활동은 이해하기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읽기가 중요한 단계로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분석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 단계에서는 분석적 요약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평면적 요약을 구성하고 논증을 마련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는 비판적 요약 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3단계의 분석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기와 더불어 평가하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논증을 평가하는 단계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비판적 논평이라고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4단계 비판적 평가를 살펴보았는데, 평가하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글을 통해서 주장하기 활동도 이루어지는 나의 논증을 구성하는 정당화된 글쓰기 활동이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 분석 평가에 따른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살펴본 내용이 어떤 활동의 심층적인 전개를 통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주장하기, 네 단계의 활동, 네 가지 활동과 같이 연계해 지어서 이렇게 표로 구성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살펴본 기초 역량, 글쓰기를 위해서 필요한 논리와 비판적인 사고를 근거로 해서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높은 사다리를 타고 글쓰기를 고차원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1단계에서는 분석적인 요약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석적인 논평 활동을 거쳐서 이제 논증적 글쓰기의 가장 고차원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비판적 사고에 기초한 정당화 글쓰기 3단계 과정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먼저 요약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특성을 정리해 보았던 평면적인 요약, 그것 중에서 어떠한 것을 글쓰기에 활용할 것인가 보는 분석적 요약의 활동을 동료들과 공유하였고, 제가 확인하고 같이 설명을 통해 정리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2단계 논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석적 요약뿐만이 아니라 분석적인 평가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 저의 피드백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제 학술 에세이 글쓰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분석적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판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 중요한 규칙을 지켰는가, 그리고 논리적인 표현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교수님도 확인을 하고 여러분이 작성한 동료 평가 기준에 따라서 또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더 좋은 글이 되게끔 확인하는 단계를 지속적으로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삼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화살표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논증적 글쓰기 분석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첫 번째는 문제와 목적을 지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서론에 이 글의 목적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하셨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과 결론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그 주장과 결론의 근거, 전제가 되는 사항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진단 활동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정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특성, 그리고 그 특성들을 결합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여서 나를 표현하는 그 개념과 용어를 통해서 본론을 구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글을 고려해서 이 글이 추구하고 있는 맥락, 여러분이 글을 바라보고 써나가고 있는 관점과 배경이 제각각입니다. 여러분의 개성과 창의성이 드러나는 글을 쓰고 계시는데요. 그 맥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함축적인 숨은 결론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글쓰기 분석의 절차를 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제 분석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가장 하단에 있는 내용부터 화살표의 순서에 따라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내용 무엇인가요?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분석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시면 이유를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들로서 사실적 정보, 중요한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통한 글감을 마련하는 시간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자기진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와 특성을 통해 중요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죠. 자, 그것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장, 여러분들의 결론을 지지하는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명시적인 이유는 텍스트상에 드러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킷리스트 활동을 해보았더니 나는 이런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내가 가치관 조사를 해보았더니 나는 이런 이런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자기 진단 활동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생략된 이유, 숨은 이유 또는 여러분을 암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적 주장, 핵심 주장을 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분석 활동은 사고 과정의 중요한 요소들을 추려내어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분석,
활동에서 어떤 평가를 거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유를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들의 측면에서 사실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개념이 명료하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지지하는 이유 근거들의 측면에서는 논리적으로 형식적인 타당성 그리고 내용의 수용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하고 여러분이 글을 써가는 데 있어서 논의의 맥락, 그리고 이 글의 배경과 관점에서 어색한 부분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평가 요소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축적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핵심적인 주장, 논의의 맥락, 추가된 정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숨은 결론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글을 읽다 보면 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결론,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을 느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소 비관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라거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측면을 또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결론을 명시적으로 글로 쓰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함축된 결론 또한 글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활동은 분석된 내용의 개념, 논리성, 함축적 결론의 수용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평면적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 축약을 통해서 문제나 주장, 근거, 중요한 개념, 사실적인 정보와 같이 글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한 요소로서 찾아내고 글쓰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분석적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증을 구성하는데요. 앞부분에서는 무엇을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중간, 마무리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근거를 제시하여서 글을 엮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요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요소로서는 1단계 문제와 주장을 처음 찾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와 주장에 해당되는 개념을 정의하고 숨은 근거를 찾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에 해당되는 글쓰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논증을 구성하여서 근거로부터 결론을 추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요소 3단계까지 준비를 하고 부가 요소는 이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4단계의 함축적인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결론 추론은 3단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함축적인 결론이 없어도 글은 무방하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의 문제와 주장은 한 쌍을 이룬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요. 정당화 글쓰기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주장에 해당되는 것을 근거로 정당화하기 위한 글쓰기이기 때문에 불명확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단계에서는 개념 맥시머를 정의하고 수능 과정을 찾도록 하는데요. 개념 맥시머라고 하는 것은 논증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후반부에 협력적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의 정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 핵심어, 그것의 정의를 논증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을 레포트 작성 방법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숨은 가정, 암묵적 전제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근거가 되지만 전반적인 그 글에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나 관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단계 논증 구성하기를 보시면 텍스트의 핵심 주장, 그것을 지지하는 근거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거, 이유, 전제로서 먼저 제시를 하고 결론, 주장으로 논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표준 형식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생략된 전제나 암묵적인 가정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4단계는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함축적 결론 찾기. 명시적 결론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숨겨진 암묵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명시적 결론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근거가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글의 관점과 배경을 포함하는 맥락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의 숨은 의도를 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PPT 파일을 제가 두 개를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 내용이 꽤 많아서 이것만 가지고 정리를 하셔도 중간고사는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이 동영상에서 설명한 내용과 그리고 레포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그 내용을 통해 중간고사를 대비하시면 되겠고 중간고사 대비 동영상을 또 짧게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 수업에 참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